빛이 눈을 앗아갔다. 그러나 그 순간 그녀는 시간을 보기 시작했다. 2015년 6월 영국 서머셋 지방의 작은 마을. 84세 마거릿 헤스웰은 평범한 오후 정원에서 빨래를 널다가 하늘에서 떨어진 번개에 직격당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가 죽었다고 생각했죠. 실제로 그녀의 심장은 4분 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거릿은 다시 눈을 떴고 그 순간부터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빛을 잃었지만 그녀는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마거릿은 간호사의 손을 붙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국이 떠납니다. 섬이 물러납니다. 사람들은 울고 후회하지만 이미 다리는 끊어졌습니다. 당시 아무도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년 뒤 2016년 6월 영국은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했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브렉시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마거릿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9년 말 마거릿은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은 구름이 온다. 보이지 않는 적이 온다. 사람들은 얼굴을 가리고 문을 잠그고 서로를 피하게 될 것이다. 손녀는 할머니의 말을 일기장에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했으며 도시는 봉쇄되었습니다. 마거릿의 예언은 다시 한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미친 할머니라고도 했고 신의 목소리를 듣는 예언자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보이는 것을 말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시간 너머를 봅니다. 흐릿하지만 분명합니다. 빛을 잃은 대신 어둠 속에서 미래의 불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번개에 맞아 시력을 잃은 후 예언 능력을 얻었다는 이야기는 터무니없이 들립니다. 하지만 그녀가 맞춘 예언들은 우연이라고 넘기기엔 너무도 정확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가 남긴 예언 중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2026년 한국과 동아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마거릿이 한국을 처음 언급한 건 2023년 늦가을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쪽에 작은 호랑이가 있다. 그 나라는 곧 시험을 받는다. 얼굴이 일그러지는 병이 온다. 사람들의 얼굴이 짐승처럼 변한다. 의사들은 당황하고 거리는 공포에 휩싸인다. 2026년 봄 한국에 알 수 없는 전염병이 유행할 것이라는 예언. 그것도 단순한 감기나 독감이 아닙니다. 마거릿이 묘사한 증상은 섬뜩합니다. 고열과 근육통으로 시작하지만 며칠 후 환자의 얼굴이 부풀어 오르고 코와 입 주변이 돌출되며 마치 원숭이처럼 변형된다는 겁니다. 의학계는 이런 질병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이러스인지 세균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병원체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마거릿은 이 병을 얼굴의 저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치료법은 없다. 시간이 지나야 몸이 스스로 이겨낸다. 하지만 그동안 사람들은 거울을 보지 못한다. 자신의 얼굴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 병 자체보다 더 무서운 건 사회적 공포입니다. 변형된 얼굴 때문에 환자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족조차 그들을 피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언이 단순한 상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2026년 봄 한국은 이 기이한 질병과 마주하게 될까요? 마거릿은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도 말했습니다. 북쪽에서 온다. 땅 밑에서 올라온다. 얼어붙은 것이 녹으면서 잠들어 있던 것이 깨어난다. 영구 동토층. 기후 변화로 시베리아와 북극 지역의 얼어붙은 땅이 녹으면서 수만 년 전에 고대 바이러스가 깨어난다는 과학자들의 경고와 묘하게 일치합니다. 하지만 마거릿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가 본 2026년의 동아시아는 질병보다 더 큰 지각 변동을 겪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큰 용이 쓰러진다. 몸이 5조각으로 찢어진다. 마거릿이 중국을 두고 한 말입니다. 2026년 경제 붕괴를 시작으로 중국이 5개의 지역으로 분열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언. 그녀는 이 분열이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 경고합니다. 군화 소리가 울린다. 제복 입은 자들이 거리를 장악한다. 사람들은 숨죽이고 군부 독재의 그림자는 땅을 덮는다. 전문가들은 이 예언을 반신반의합니다. 중국의 경제 둔화는 이미 현실입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 청년 실업률 증가, 인구 감소, 이미 징후들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거대한 국가가 5조각으로 쪼개진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시나리오입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과거 소련도 무너졌다. 유고슬라비아도 해체되었다. 거대한 제국은 언젠가 균열이 온다. 마거릿은 그 5조각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동쪽 끝, 서쪽 사막, 남쪽 바다, 북쪽 추위, 그리고 중심의 심장, 동북지역, 신장 위구르, 광둥지역, 내몽골과 만주, 그리고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중원지역, 각기 다른 민족과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 5지역이 경제 위기를 계기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분열은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마거릿은 이렇게 말합니다. 호랑이는 혼란 속에서 기회를 본다. 하지만 독수리가 발톱을 숨기고 있다. 독수리. 그녀가 늘 미국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중국이 흔들릴 때 미국은 한국에 손을 내밀 것이고 그 손에는 선물이 쥐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잠수함입니다. 철에 물고기가 온다. 겉으로는 보호라 하지만 속으로는 감시다. 마거릿이 본 미국의 최첨단 잠수함. 그녀는 이 잠수함이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북한을 침투하고 아시아 전역을 감시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라고 말합니다. 선물 안에 눈이 있다. 그 눈은 모든 것을 본다. 한국도 중국도 북쪽도 모두. 군사 전문가들은 이 예언을 두고 논쟁합니다. 미국이 동맹국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정보 수집 능력을 심어놓는 건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배신인지 전략인지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마거릿은 말합니다. 호랑이는 선택해야 한다. 독수리의 발톱에 안길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날개를 펼칠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마거릿 해스웰이 본 2026년의 시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괴질, 중국의 분열, 미국의 잠수함. 하지만 그녀가 본 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바로 일본의 몰락과 대규모 이민입니다. 해 뜨는 나라가 어두워진다. 경제가 무너지고 정치가 마비되고 사람들은 배를 탄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한번 증오했던 땅이다. 마거릿이 본 일본의 미래는 암울합니다. 정치적 혼란과 경제 붕괴로 인해 일본은 더 이상 안전한 나라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백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으로 이민을 온다는 겁니다. 부산의 항구가 붐빈다. 제주의 바다가 일본말로 가득하다. 과거의 적이 이제는 이웃이 된다. 마거릿은 특히 부산과 제주를 언급했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두 도시가 일본 이민자들의 최대 정착지가 될 것이라는 예언. 한 사회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과거 일본이 한국을 지배했지만 이제 한국이 일본인을 받아들이는 땅이 된다. 물론 이 예언은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일본이 정말 그렇게 급격히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러나 징후들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국가 부채는 국내 총생산의 260%를 넘어섰습니다. 정치는 수십 년간 같은 세력이 권력을 쥐고 있고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거릿은 말합니다. 나무는 겉으로 보기엔 튼튼하지만 속은 이미 비어 있다.
바람이 불면 쓰러진다. 그리고 그 바람은 2026년에 불어올 것이라고 마거릿은 확신합니다. 일본의 붕괴는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아시아 전체의 질서가 재편되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과연 이 거대한 이민의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한국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마거릿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선택의 순간이 온다고만 말합니다. 한편 마거릿은 2026년 중반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료입니다. 눈 덮인 들판에 총소리가 멈춘다. 하지만 승자는 없다. 한 사람은 사라지고 아무도 그를 찾지 못한다. 전쟁이 끝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예언. 사망인지 도피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거릿은 그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연기만 남고 불은 꺼졌다. 땅은 황폐하고 사람들은 지쳤다. 평화가 왔지만 기쁨은 없다. 이 예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전쟁이 끝나도 진정한 해결은 없다는 것. 상처는 남고 증오는 계속된다는 것. 그리고 지도자의 실종은 혼란의 연장을 의미합니다. 마거릿은 말합니다. 전쟁은 멈추지만 평화는 오지 않는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기를 숨기고 서로를 의심한다. 그리고 이제 마거릿의 예언 중 가장 극적인 부분이 남았습니다. 바로 한국의 비밀 무기와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호랑이가 번개를 길들인다. 보이지 않는 힘으로 적의 눈을 멀게 한다. 마거릿이 본 한국의 비밀 프로젝트,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한 재벌 사업가가 대통령과 손을 잡고 혁명적인 무기를 개발한다는 겁니다. 그 무기는 총도 미사일도 아닙니다. 전자기기를 무력화하고 정보를 빼내는 강력한 전자무기입니다. 버튼 하나로 도시가 어두워진다. 전화기가 죽고 컴퓨터가 멈추고 비행기가 떨어진다. 마거릿이 묘사하는 이 무기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대 사회는 전자기기 없이 단 하루도 작동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고 데이터로 움직입니다. 만약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멈출 수 있는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전문가들은 이런 무기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강력한 전자기 펄스를 발생시켜 일정 범위 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기술. 이미 여러 나라가 연구하고 있지만 아직 실전 배치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한국이 이 기술을 완성한다고 말합니다. 작은 나라가 큰 힘을 손에 쥔다. 세계가 놀란다. 그러나 이 무기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마거릿은 경고합니다. 보물을 손에 쥔 자는 도둑을 부른다. 13개의 그림자가 호랑이를 노린다. 13개국의 스파이가 한국에 침투한다는 예언.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이 무기의 기술을 훔치는 것입니다. 밤에 그림자가 움직인다. 낮에 미소 짓는 자가 밤에는 적이다. 신뢰는 무너지고 의심이 자란다. 스파이들은 정부 관료로 기업 임원으로 연구원으로 위장하여 한국 사회에 깊숙이 침투합니다. 그들은 정보를 빼내고 사람들을 매수하고 조직을 교란합니다. 마거릿은 말합니다. 한국은 전쟁터가 된다. 총 없는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가장 비극적인 순간이 옵니다. 안에서 문이 열린다. 높은 곳에 앉은 자가 적에게 열쇠를 건넨다. 한국의 고위 지도층 중 한 명이 배신자라는 예언. 그는 외부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혹은 처음부터 심어진 요원일 수도 있습니다. 마거릿은 그의 정체를 명확히 밝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렇게만 말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칼이 숨어 있다. 배신으로 인해 기술 일부가 유출되고 한국은 국가적 위기에 빠집니다. 동맹국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적대국들은 약점을 노립니다. 국내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릅니다.
마거릿은 이 시기를 어둠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절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질병, 전쟁, 배신, 혼란. 마거릿이 본 2026년의 한국은 시련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습니다. 호랑이는 상처 입지만 쓰러지지 않는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고 분열 속에서 하나가 된다. 시련의 끝에 호랑이는 더 강해져 있다. 마거릿이 본 결말은 희망입니다. 한국은 이 모든 위기를 결국 극복해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할까요? 마거릿은 구체적인 방법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이 움직인다.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온다.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고 목소리를 높이고 서로의 손을 잡는다. 국민의 힘, 시민의 각성. 역사 속에서 한국은 늘 그렇게 위기를 넘어왔습니다. 마거릿은 한국을 회복력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는 나라, 나뉘어도 다시 모이는 나라, 작지만 강한 나라. 그녀는 한국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났고 독재의 어둠에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며 경제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했던 나라. 2026년의 시련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마거릿은 믿습니다. 배신자는 드러난다. 빛 앞에 어둠은 숨을 수 없다.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승리한다. 배신자를 찾아내고 기술을 지키고 국가를 다시 세우는 과정. 그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마거릿은 확신합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호랑이는 날개를 단다. 마거릿 해스웰, 번개를 맞고 빛을 잃었지만 시간을 보게 된 여인. 그녀의 예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본 미래가 정말로 현실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미 맞춘 예언들을 생각하면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브렉시트를 예언했고 코로나를 경고했던 그녀. 이제 그녀는 2026년 한국의 시련과 극복을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선택의 순간에 대한 경고입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미래는 바뀔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마거릿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결정하지 않는다. 단지 본다. 하지만 본 것을 말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준비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그녀의 말대로 예언은 운명이 아니라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2026년 한국에 정말로 괴질이 올까요? 중국은 분열될까요? 일본인들이 한국으로 몰려올까요? 배신자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거릿이 본 것이 현실이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자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곧 다가옵니다. 마거릿의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직접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기다릴까요? 아니면 준비하며 나아갈까요? 마거릿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은 온다. 하지만 빛도 함께 온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자가 미래를 연다. 그 빛을 찾는 사람은 정치인도 예언자도 아닙니다. 바로 평범한 시민 한 명 한 명입니다. 역사는 늘 그렇게 만들어져 왔습니다. 번개를 맞은 할머니가 본 미래, 그것이 경고인지 예고인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미래는 피할 수 없지만 준비할 수는 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선택이 2026년의 한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보여주지만 미래를 만드는 건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까지 마거릿 해스웰의 예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거릿의 예언을 믿으시나요? 2026년 한국은 정말 이런 시련을 맞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